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성공재수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거의 정시 최초 합격자 발표가 다 되고 추가 합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제 재수를 하기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재수학원의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몇 가지 생각하실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재수를 하자, 나는 너를 믿고 나는 열심히 할 거고, 그럼 바로 재수학원 결정해서 오늘서부터 열심히. 이게 아니라 요번에 재수가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재수로 넘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작년에 재수하셨다가 지금 삼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재수든 삼수든 우리는 반드시 2022학년도에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연적인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수를 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2022학년도 입시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한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나에게 적합한 재수 패턴, 재수 학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학원, 어느 학원의 이름이, 다시 말해서 학원을 잘 선택한다고 해가지고 내 성공 재수가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학원 선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들은, 첫 번째는 나의 수능 성적이겠죠. 국어, 수학, 영어, 사탐이나 과탐, 성적의 전체적인 완성도, 그 다음에 과목별 균형, 이런 부분들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다가 내가 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의 성향이라든가 학습 패턴이라든가 학습에 대한 이해도와 같은 본인의 학업적인 배경 또한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2022학년도 입시는 여러 가지로 유리한 조건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1차적으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선발 비율이 늘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재수생들은 수시에 비해서 정시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정시 선발비율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재수생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많이 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재수생들에게 유리한 정시의 비중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전년도 정시의 선발 비율이 20.4%에서 올해 선발 비율이 21.9%로 불과 1.5%밖에 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우리가 사실은 정시 비중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다는 점이고, 물론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기준으로 삼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정시 선발 비율이 40% 가까이 정시 비중이 꽤 많이 늘어났다는 건 볼 수 있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정시의 선발 비율이 불과 1.5%밖에 상승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시 비중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렇게 맞는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약학대학이 32개 대학 1578명 정도 약대가 들어오게 돼요. 자, 기존에 이제 약대는 약학 전문 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다가 우리가 올해부터 해서 4+2년제로 해서 6년제의 약대가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약대는 숙명여대와 목포대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어지면 사이즈가 매우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학생들은 약대가 의학계열로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서울대나 연세대, 고대 그 밑에 있는 하위권 대학들이 약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훨씬 더 대학 입시가 수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점은 우리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단지 어떤 점들이 어렵냐면, 문과에서 재수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단점들, 다시 말해서 약대가 2022년서부터 약대 선발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의학계열로 사이즈가 커지게 되어짐에 따라 의학계열 밑에 있는 일반 공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 하위권의 학교들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수시든 정시든 이런 점들은 자연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문과는 사실은 대학들에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과의 재수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약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수시에서 뽑는 비중이 58.5%, 정시에서 뽑는 비중이 41.5%인데, 약대든 의대든 사실은 점수대가 일반적으로 약대가 서울대보다 높은 점수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대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또는 서울대 연고대를 목표로 삼아서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지금 약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지만 상위권이 아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별로 해당 사항이 별로 없는 내용이긴 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건국대학교가 종전에는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했어요. 그쵸?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그러던 것이 우리가 올해 2022학년도부터 건국대학교가 의대에서 40명을 선발하고 건국대학교는 2024학년도까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합니다. 이런 점들은 부인할 수 없는 2022학년도 입시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정시 선발이 늘었다.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선발하게 되어진다. 또는 건국대학교 글로컬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선발을 한다. 라고 하는 건 물론 상위권 중심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밑에 있는 대학들까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자연계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과인 경우들은 수시든 정시든 대학들에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서울대학교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다는 건데 이거는 입시에서 되게 불안정한 요소인 거죠. 우리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쓰게 되었을 때는 대부분 전년도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근거를 쓰죠. 2022학년도에 만약에 내가 정시 원서를 쓴다면 2021학년도의 경쟁률,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 2021학년도의 원서 지원의 패턴 경향을 2022학년도의 점수에 반영을 시켜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면 나군에 있던 연세대 고려대가 가군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럼 다른 대학들도 순차적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군이 바뀌게 되어지면 지원 패턴이 바뀌게 되고 경쟁률이 바뀌게 되고 학과별 입시 컷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수능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의 실패로 인해서 1년 과정의 모든 것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수를 해서 가장 안정적인 재수, 다시 말해서 희망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한 대로 점수로 반영이 되고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간다면 그러면 재수가 가장 안정적이죠. 실패할 이유들이 없으니까. 하지만 수능이라는 공부 자체가 아시는 것처럼 과정이 아니라 결과 중심의 입시다 보니까 내가 3월, 4월, 6월, 9월, 11월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실제 수능에 가서 한 번 시험에서 만약에 수능 시험을 못 보게 되어진다면 결국 1년 과정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의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정시 중심의 원서 지원과 정시 중심의 공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 수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어려운 점이 이 점인데 여기에다 하나 덧붙이자면 결국은 2022학년도는 군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노력하고 노력한 대로 점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점수를 가지고 원서를 쓰는 과정에서 실제 여러 가지의 실수와 의도하지 않은 실패가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입시의 이러한 변동 요소라고 하는 것은 재수생들에게 매우 불안정한 요소일 수밖에 없죠. 결국은 이러한 입시의 불안정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수능의 조기 완성이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우리가 재수할 때 실패했었던 이유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뭘까? 내가 고3 때 실패했었던 이유와 재수하면서 실패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수능 시험 직전까지도 내 공부 상태가 완전히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핵심은 수능 전까지도 완전하게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 수능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거예요. 수능의 조기 완성과 그 다음에 실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파이널 과정에 철저한 파이널 과정에 대한 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네 번째 얘기했었던 것처럼 2020학년도 정시에서 군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재수생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요소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것만큼의 성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2022학년도 입시부터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이
반영이 되어지죠. 공통과목의 75, 선택과목이 25 정도로 해서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중에 태기를 하게 될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과 기하,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하나 매적분 등에 선택을 하게 되어질 텐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점수를 보정하는 과정이 있어요. 공통과목의 점수 결과에다가 선택과목의 점수를 보정을 통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점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정 과정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영상을 그전에도 찍어 올렸던 것처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과목 선택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크진 않더라도 반드시 점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시는 것처럼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사탐이나 가탐 같은 경우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어나 수학처럼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제도가 아니라 과목 선택에 따라서 표점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와도 군의받기가 되어지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고, 지금처럼 우리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제도라든가 아니면 사탐과 가탐처럼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표현점수와 백분위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는 구조에서는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시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요소가 바로 이런 위험성이라는 거고,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재수를 해서 평상시 열심히 공부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를 했었으나 실제 수능에 가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원하지 않는 수능 성적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원한 만큼의 수능 성적을 얻었으나 원서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실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시라는 게 참 어려운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만큼의 수능 점수를 얻는다는 것도 어렵고, 수능 점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합격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도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재수라고 하는 것 또는 삼수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수를 할 때 용기와 자신감만으로 재수를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철저한 대비와 준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섯 번째는 재수생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재수생들이 우리가 전년도에는 2019년도에는 25.7%,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5.7%였고요. 2021년도에 29.9% 정도 나왔으니까 20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31% 정도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음으로 재수생 비율이 30%가 넘는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정시에서는 재수생들이 강세다, 그러니까 매우 재수생들에게 유리할 거다 라고 말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재수생의 경쟁의 대상이 재학생이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재수생의 경쟁의 대상은 재수생이야. 그런데 재수생이 2022학년도에 더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수생이 늘어난다는 점들은 결국 내가 재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매우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주목할 점들은 재수생의 숫자보다 삼수생이나 사수생과 같은 고수생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왜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냐 하면 좀 전에 봤었던 것처럼 의학계열,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약학대학이 2022학년도에 들어온다는 점, 이런 점들은 결국은 재수 이상의 삼수, 사수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재수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학생보다 유리하다, 고3 학생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나는 대학을 잘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나의 경쟁자는 고3이 아니라 재수생이야. 그런데 그 재수생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재수생 중에서도 삼수생의 사수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위협적인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이죠. 작년에 재수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아이가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다가 여름방학이 들어가면서 학원의 문을 닫으면서, 그러면서 집으로 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스터디 카페를 찾거나 아니면 다시 학원을 옮기거나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결국 학습이 일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간에 결국 학습이 패턴이 붕괴가 되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결국 수능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이 되어졌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 마찬가지로 2022학년도도 마찬가지예요.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우리가 수능시험을 보는 11월 달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사실 어려워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계속 우리 주위에 두고 살 텐데 이게 이제 2단계냐 2.5단계냐 3단계냐에 따라서 학원들이 영향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학원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게 되어질 거고 그럼 그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학습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우리가 2021학년도도 재수를 하면서 경험을 했지만 대형 학원이 사실상 코로나 시대에 재수를 하는 데는 매우 위험하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로나19에 걸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진자 숫자가 줄게 되어지면 결국 학원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럼 학원문을 닫고 난 다음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닫을 거면 굳이 재수학원을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그냥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코로나19 시대의 성공재수 패턴은 결국 학생 맞춤형이고 소수 정원이에요. 그래야만 지속적으로 11월 달까지 우리가 흔들림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선발 인원이 확대되어진다. 그 다음에 의학 계열이 들어온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국대학교가 40명을 의대 정원을 늘린다 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날 거고 이 재수생 숫자 중에서도 3수생이나 4수생들 같은 재수생의 숫자가 늘어날 건데 결국은 수능 고득점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의 등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공부라는 부분들이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공부한 만큼의 수능 결과가 내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설령 수능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수능 결과를 통해서 합격으로 이끌어지는 과정까지가 연결되기가 어려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에 군이 바뀌게 되어지면 서울대가 나군으로 이동하고 나군에 있던 연고대가 가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입시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전년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적정 안정 지원이라고 생각했었던 구간이 많은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리면서 결국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들은 우리가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매우 불안정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나와 있던 것처럼 이런 공통 과목과 선택형의 구조를 진행을 하는데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과목 선택에 따라서 표점이나 백분위가 달라지는 그 구조 속에서 실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입결이 달라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경험했죠. 전년도에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이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표현 점수가 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거고 이 5점은 상위권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대학이 수도 없이 바뀌는 구간이다 보니까 결국은 과목 선택에 따라서 결국은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 본인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게 수능에서 약간 불합리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국어와 수학에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입시는 더욱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것만큼의 결과를 수능 결과를 내기 어렵고 원하는 수능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합격으로 연계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수를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수능을 조기에 완성하고 충분한 실전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지 9월달, 11월달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에서 고득점 맞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6월이나 7월달까지 공부가 다 마무리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실전 마무리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러한 자료 결과들을 발표하게 되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서울대에서 재수생들의 비율이 58.8%다. 재수생들이 강세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냐면 재수할 만하구나. 왜? 재수생들에게 매우 유리하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똑같은 데이터를 하더라도 통계를 하더라도
유리한 관점에서만 접근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2020년도와 2021학년도에서 정시에서 재수생의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재수생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58.8%예요. 58.8%고 그 다음에 재학생의 비율은 37.3%에서 37.1%로 재학생의 비율은 0.2% 줄고 반대로 얘기하면 재수생들의 비율은 0.2%가 늘은 거죠. 당연히 정시에서는 재수생들의 비율이 높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정시에서 재수생들의 비율이 58.8% 거의 60%니까 정시에서 재수생이 강세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과연 수시는 어떤가 뒤집어 보면 수시에서 2021학년도 수시에서의 재수생의 비율은 불과 6.4%인데 이 6.4%는 자 재수생 플러스 삼수생 플러스 검정고시를 모두 다 합친 비율이 6.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대학교에서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균형 선발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일반 전형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수생이나 삼수생이나 검정고시들이 다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죠. 그런데 선발 비율이 6.4%밖에 안 돼. 그러면 나머지는 뭐야? 다 재학생의 비율이 89.3%예요. 결국은 수시에서 재학생의 비율이 89.3%고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정시 선발 비율이 다소 늘었다 하더라도 수시 70에 정시 30%밖에 안 돼요. 수시 70%, 정시 30%.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70%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수시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의 비율이 거의 90%인 거고 30%의 작은 사이즈에서 재학생의 비율, 재수생의 비율이 58.8%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58.8%를 크게 부각시켜서 마치 재수생들이 대학 입시에 매우 유리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과대포장이죠. 사실 뒤집어 생각해보면 서울대 이 똑같은 통계를 봤었을 때 서울대를 지원할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대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재학생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재수생들은 정시 중심의 입시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가 재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어찌됐든 작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으나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났을 거고 또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었을 거고 또 2022학년도에 약대가 편입이 되어지면서 결국은 의학계열의 뜻을 가지고 재수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와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당연히 찬성할 일이고 격려할 일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정시가, 입시가 가장 어려운 거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원하는 것만큼의 수능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설령 수능 성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입시에서 원하는 합격을 이끌어내는 과정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는 하나의 과정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결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수능 점수를 가지고서 대학의 합격을 이끌어내는 이 세 가지의 과정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2학년도 성공재수의 전략은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학생의 학업 및 학습 성향에 최적화되어진 재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선배가, 누나가, 형이 어느 학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성공을 했다. 그거와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형의 수능 점수와 그 형의 학습 패턴과 성향이 나하고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가장 적합한 학원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재수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재수의 초기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듯이 재수는 시작이 중요하고 재수를 시작했었을 때 불과 두세 달 내에 성취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공부가 성공을 해야만 나머지 재수의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재수학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취약 과목 단기 완성, 수능 조기 완성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서부터 11월 달까지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능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현재 2등급을 맡고 있는데
3등급을 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뺀 나머지는 다 1등급이었어. 근데 나의 목표가 의대를 가고 싶어. 아니면 새롭게 시작된 약대를 가고 싶거나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결국은 뭐냐면 6월에 모의고사의 점수에서 원하는 것의 95%까지 목표가 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성취 결과가 나오지 꾸준하게 점수를 끌어올려서 상승해. 이런 건 없어요. 꾸준하게 점수를 끌어올려서 되는 게 아니라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첫 번째 6월이나 9월 정도가 되었었을 때 공부의 목표점에 도달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과정은 실전 마무리 과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풀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공부가 안정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성적을 11월 달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결국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 재수학원의 프로그램들은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지금서부터 11월 달까지 3단계로 계획을 짜서 꾸준하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하는 대학을 가려면 6월이나 9월 달까지 목표점에 도달 반드시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과정에서는 철저한 실전 과정을 마무리 져야 된다.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 어렵고 그 열심히 공부한 걸 수능 결과로 이끌어내는 과정도 어렵고 수능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합격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재수가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조기 완성, 실전력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학습 관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공부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학습 관리와 입시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수를 이제 하시게 되어질 때 지금 재수에서 1년을 다닐 학원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재수에서 1년을 다닐 학원을 선택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5명의 사람이 100m 스타트 라인에 서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 출발을 할 때는 비슷한 속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안 나겠지만 50m나 70m 구간을 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50이나 70m를 가게 되면 주자들 사이에서 간격이 벌어지겠죠. 공부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원에서 5월까지 공부하고 6월까지 7월까지 공부하면 처음에는 실력 차이가 발생이 되어지지 않고 학원과도 잘 매치가 되어지지만 6월이 되고 10월이 되어지면 같은 학급 내에서도 학생들끼리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실 점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6월 달까지 공부할 학원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6월에 가서 내가 성적이 많이 향상이 되어지고 성취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여러 가지의 또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때까지 공부한 것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학원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자, 나의 수능 성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 수능 성적을 봤더니 내가 만약에 성적이 전체가 국어, 영어, 수학이 쭉 봤더니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이야. 자, 그런데 내가 목표하는 게 인서울이야. 그럼 그냥 재수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2등급, 3등급, 2등급, 3등급인데 내가 목표를 하는 게 서울대 연고대를 가고 싶어. 약대를 가고 싶어.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서부터 6월 달까지 빨리 성적이 향상이 돼야 돼요. 왜? 6월 달까지 성적이 안 되면 그 이후는 그냥 끝난 거야. 낮은 성적대에서 성적을 빨리 끌어오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취약한 과목을 집중적으로 수업을 듣는 거죠. 그게 인터넷 강의가 되어졌든 1대1 개인 수업이 되어졌든 충분한 수업을 통해서 부진한 부분을 빨리 해소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업만 듣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자기주도적 학습관리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관리 예습과 복습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 본인에게 취약한 과목들이 흡수가 되어질 때 짧은 시간 동안에 성적이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그런 상태이거나 또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국어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국어를 뺀 나머지 영역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다 1등급을 맞았는데 국어만 3등급을 맞았다. 아니면 나는 나머지 과목은 잘 봤는데 수학만 3등급을 맞았다. 이렇게 해서 수능 영역 중에서 어떤 한 과목의 균형이 깨진 경우죠. 이런 경우들은 재수종합반에서 수업을 듣게 되면 아시죠?
모든 과목들을 고르게 수업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취약한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또 과외를 듣고 또 인강을 듣고 그러면 결국은 고3 때하고 똑같아요. 자기 공부 시간을 하나도 없고 그냥 수업만 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적이 안 오른 거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어떻게 하냐? 결국은 취약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보완해서 성적을 끌어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그 시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공부에 많은 학습의 양들이 배정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월, 4월, 5월 가면서 취약한 과목의 부진이 해소가 되어지고 전체 영역이 고르게 1등급을 맞게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실전력을 배가시키고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서 수능의 고득점을 노리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죠. 그런데 6월이나 9월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낮은 상태에서 성적이 크게 향상이 없거나 아니면 부진한 과목이 여전히 해소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입시는 끝난 거죠. 다시 말하면 재수는 항상 초기 과정이 반드시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애가 열심히 할 거니까 재수학원을 보내놓으면 기숙학원을 보내놓으면 알아서 열심히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을 한번 되돌아 봐요. 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얼마나 성적이 올랐지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성적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능 점수와 아이가 예를 들어서 6월이나 9월 또는 3월에 봤었던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해 보면 과연 수능에서 얼마나 성적이 올랐지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수능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앞으로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지나간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점수를 올릴지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셔야 되고 앞으로 딱 3개월을 생각하셔야 돼요. 재수는 항상 3개월이 중요하다. 지금으로부터의 3개월 동안의 공부가 완전히 부진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학습 성취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나머지 입시 과정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의도대로 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시작해가지고 남은 3개월 동안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부진한 과목이 해소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성적이 낮아지고 학습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아이가 의지 있게 공부하지 못하고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머지 과정은 나머지 과정은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하이포리비에서 진행하는 스카이 의학계열 성공재수 전략에서 어떤 학생들이 학원에 적합하냐 저희 학원에 맞는 학생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저희 학원하고 잘 안 맞는 학생들이 있겠죠. 자, 그럼 저희 학원에 어떤 학생들이 맞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집단식 획일화되어진 대형 재수학원이 잘 맞지 않는 학생이 있어요. 자, 내가 대형 재수학원을 가야 되는데 안 맞는 분들 있죠. 어떤 분들? 여러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몰려서 수업을 듣는 게 나는 불편해. 그렇죠? 또는 나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성적은 2등급, 3등급이지 나는 의대를 가고 싶은데 가면 학교처럼 똑같이 수업을 해. 느린 진도, 지루한 수업, 내가 원하지 않는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 불편한 점들. 또는 나는 어떤 과목만 못하고 나머지는 괜찮은데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수업을 들어야 되고 자기 공부 시간이 없다라는 거. 이런 점들 때문에 재수학원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신만의 학습법과 자신만의 공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학원에 맞는다는 얘기고요.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고 올바른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부모님들이 이제 학생을 기숙학원을 보내든 재수학원을 보내면 들어가는 순간 학생은 그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냥 고립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오늘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얼만큼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집단식 재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열심히 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아이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이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습의 기초가 부족하거나 올바른 학습 습관, 동기부여가 필요한 학생은 하이퍼리뷰가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수업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자기주도 학습을 희망하시는 분들 또 특히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실패하신 분들 3수를 하거나 4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작년에 재수학원에 다녔는데 요번에는 이름을 바꿔. 작년에는 D학원이었는데 올해는 J학원으로 바꾸는 거야. 바꾼다 하더라도 재수학원은 프로그램이 다 똑같아요. 어차피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수업을 하는 거고 강사진도 비슷하고 수업 프로그램도 비슷하기 때문에 학원을 바꿨다 하더라도 실제 얼마 공부 지나지 않으면 그전 학원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작년에 재수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만약에 삼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공부 방법,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고3 실패의 원인이 과도한 수업으로 인한 학습 시간의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가 학교를 다녀봤죠. 학교 다니고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학원 가고 학원 끝나고 난 다음에 과외하고 이러다 보면 뭘 느꼈냐면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면서 느낀 점들이 내가 뭔가 계획해서 공부해야만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재수학원을 가게 되면 아침에 7시 반부터 시작해서 3시나 4시까지 계속 수업 듣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자습하다가 밥 먹고 또 공부하고 이런 과정이면 결국 자기 공부 시간이 불과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밖에 되지 못하고 그 3시간이나 4시간 동안에 해야 되는 것은 수업에 대한 예습이거든요. 자기 공부가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과목에 취약해서 인강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스스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하고 그 숙제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또 다시 그 숙제를 해야 되는 시간으로 가다 보면 결국 학원의 진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목표로 삼아서 내 성적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반드시 3개월 내에 원하는 결과를 내겠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만의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거든요. 저희 학원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원을 강남에서 한 지가 대치동에서 한 지가 16년째가 되는데 학생 맞춤형 재수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재수도 인원이 많아지다 보면 학원에서 개별 맞춤형 관리를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재수는 누군가가 학생을 관리해야 돼요. 공부를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한 공부가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로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 원하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를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합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재수에 필요한 3단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행합니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얘기는 하이포리뷰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린 거고, 다른 학원이 좋다 나쁘다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재수를 하게 되어질 때 또는 재수를 시킬 때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 재수를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성공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략이 반드시 필요로 하고 학생의 공부 상태나 학생의 학습 상태에 맞는 재수학원의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지금 재수학원의 개강 일자를 1차로 2월 8일날로 개강 일자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2차 개강일은 2월 22일 월요일날로 개강 날짜를 잡았습니다. 학원의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약간명에 대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 전화 주시면 되고요.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취약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종합반은 저희 하이퍼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